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2024년 1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가보권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보권 같은 경우는요, 수험생 분들의 제보로 보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해설 영상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총평 영상 이후에도 계속 제보를 해주셔서 문제마다의 그 디테일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 실기시험은요, 응시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보권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어디까지나 이 보권한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이기 때문에 뭐 배점 아니면 문제 순서, 출제 문제의 정확성에 대해 이 점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물가 자료에 의거해서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4mm 경동선 2km 그리고 4mm 연동선 3km를 구입할 때 드는 구입비는 얼마인지, 또 이 AC 440V 삼상삼선식 동력 배선에 22제곱밀리미터 케이블 150m를 구입하려고 할 때 EV 그리고 CV 중에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할 때 구입비를 더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경동선 그리고 연동선 또 EV, CV 규격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가격이 되겠죠. 또 이 미터 단위에 따른 전선의 가격이고, EV, CV는 단심 케이블이다. 단심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1번,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경동선, 연동선 모두 직경 4mm니까 이 규격에 따른 가격은 모두 4mm일 때 경동선은 226원, 연동선도 4mm일 때 226원이고, 이 경동선은 2km를 구입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226에다가 여기서 이 미터당 가격이죠. 그래서 2km를 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2000에다가 연동선은 3km이니까 똑같이 226원에 3km 3000을 곱해서 이것을 더해주면 구입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구입비는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바로 11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2번, 먼저 표를 보시면요, 이 표의 케이블이 모두 단심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진 표를 보고 가격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입하고자 하는 케이블도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이것도 단심 케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EV는 22제곱밀리미터일 때 가격이 1012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1012원에 곱하기 구입하고자 하는 길이 150을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15만 1800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CV는요, 22제곱밀리미터일 때 가격이 1112원이니까 계산을 하면 1112 곱하기 똑같이 150m를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16만 6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더 싼 게 바로 EV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EV를 사용했을 때 이 둘의 가격차, 이 둘을 빼주시면요 15,000원이 나옵니다. EV를 사용했을 때 15,000원이 경감된다 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게 바로 단심 케이블인데, 여기 문제가 삼상 삼선식이죠. 왜 3을 곱해주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가 삼상 삼선식이면 크게 L1, L2, L3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L1, 여기가 L2, 여기가 L3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L1, L2, L3일 때 우리가 단심 케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단심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단심 한 케이블에 L1, L2, L3 하나씩 이런 식으로 L1, L2, L3 이런 식으로 단심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삼심 케이블이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삼심 케이블에 L1,
L2, L3가 흐르게 되겠죠. 결국에 이 단심 케이블이든 삼심 케이블이든 상관없이 문제에서 삼상 3선식 동력 배선에 사용할 케이블 150m를 우리가 150m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구입비를요 바로 케이블 전선 단면적에 따른 가격에다가 이 길이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단심 케이블을 이 상황상에 써서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단심 케이블 150m를 구매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L1, L2, L3에 이렇게 여기는 50m, 여기도 50m, 여기도 50m씩 사용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단면적에 따른 길이만 곱해서 케이블의 가격을 계산하고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 송전 전력이 100MW, 송전 거리가 8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몇 kV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단 여기서 스틸식에 의해서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스틸식을 직접 알고 계산하는 문제는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바로 공식을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틸 공식에다가 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식을 적어보면 이 경제적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송전 전압 VS라고 하는 거는요 5.5에 이것 곱하기 루트 0.6L 더하기 100분의 P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바로 이 송전 거리 L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단위가 킬로미터가 되고요, 이 송전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가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을 때 얻게 되는 이 송전 전압은 그 단위가 바로 킬로볼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VS는요 대입하면 5.5 곱하기 루트에 0.6 곱하기 여기서 송전 거리가 80km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80을 적어주시고 플러스 100분의 이제 송전 전력이 이 문제에서는 100MW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입해야 할 값은 킬로와트 값이니까 이것을 환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요 그 계산값이 대략 178.05 킬로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이 스틸식에 의해서 나온 계산값은요 그 단위가 킬로볼트라고 했죠. 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단위를 환산해 주지 않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노출 배관 공사 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재료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니버셜 엘보가 있고 또 노멀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요, 먼저 이 노멀 밴드는 바로 매입 배관 공사에서 이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 유니버셜 엘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처럼 노출 배관 공사 시에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적어주시면 바로 유니버셜 엘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중성점 접지의 목적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는요 그동안 출제는 되지 않았던 신출이었지만 필기에서부터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통에 중성점 접지를 함으로써 낙뢰, 아크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이상 전압이 경감되고 또 이상 전압이 경감되기 때문에 전선로와 기기의 절연 레벨도 경감시킬 수가 있었죠. 그 외에 지렉 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 EOCR의 동작이 확실하고 또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 일선 지락 발생 시에 아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목적도 지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 모두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번입니다. 전등 설비 200kW, 전열 설비 300kW, 전동기 설비 400kW인 수용가가 있다. 이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이
780kW라면 수용률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수용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등 설비, 전열 설비, 전동기 설비가 있을 때 이러한 설비를 얼마나 동시에 사용하는지 그 정도를 우리는 수용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률을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최대 수요 전력을 가지고 부하 설비의 총합, 총 설비 용량으로 나누고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수용가에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전력 수요 중에서 가장 높은 최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다 대입을 해 보시면요, 이 최대 수요 전력은 780이고 그 다음에 총 설비 용량은 각각의 부하 설비를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86.67%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에 이르는 가공 전선의 명칭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뤘었던 문제인데 이전에는 가공 인입선 뿐만이 아니라 지중 인입선 그리고 연접 인입선까지 해서 총 3문제를 물었었죠. 이번에는 가공 인입선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공 인입선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 별다른 지지물을 다시 거치지 않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수용가에, 수용 장소에 바로 이를 때 이 전선을 우리는 이 전선을 가공 인입선 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가공 인입선을 작성해 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 가로등 공사에 줄터파기 등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정규 버킷 대신에 세미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버킷 용량은 굴삭기 용량의 몇 %를 적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신촌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정말 생소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내용이 바로 전기공사 품셈 해설서를 보시면요, 1-38 기계 터파기에 수록이 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터파기는요, 순 우리말인데 이 터가 좋다라고 하죠. 즉 터는 땅을 의미를 하고 파기, 말 그대로 땅을 판다, 이것을 터파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굴삭기,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일렬로 쭉 좁게 이런 식으로 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여건상에 이 굴삭기에 땅을 파는 부분인 이것을 버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킷을 정규 버킷 대신에 이 세미 버킷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 버킷 용량은요, 굴삭기 규격의 50%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이런 단답 문제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에서 출제가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 문제면 조금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풀 수라도 있는데 단답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사실 맞추기가 어렵죠. 점수가 깎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자가 아마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3점으로 출제가 돼서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8번. 어떤 전기 설비에서 6600V의 고압 3상 회로에 변압비 33에 계기용 변압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였다. 이때 전압계 V1, V2, V3의 지시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기존에 이 1차 측 전압을 바꿔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이 1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요, 전부 6600V가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때 이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줘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권수비 A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권수비 A는요, 2차 측 전압 E2 분의 1차 측 전압 E1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E2는요, 바로 A분의 E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변압비, 즉 권수비는 33이고
1차 측 전압은 6600V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측 전압은 2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도 200V 그리고 여기도 200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 볼 건데 먼저 구하기 쉬운 V2와 V3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V2는요, 우리가 한번 이 전압을 측정해 보면 이 V2는 이렇게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곧 V2에 걸리게 되고요. 이 V3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곧 V3에 측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2와 V3는요, 이 우리가 구한 2차 측 전압 E2가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3분의 6600V 이것을 계산하면 200V가 걸리게 되고요. V3도 마찬가지로 33분의 6600V 그러니까 200V가 걸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V1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 V1은 이 코일의 한 선과 그리고 두 번째 계기형 변압기 2차 측 한 선에 걸리는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벡터적으로 한번 이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압을 우리가 이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머지 걸리는 전압은요, 우리가 삼상에서 120도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V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두 전압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200V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사이의 위상이 12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이 길이는 이 기존의 길이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V1은 33분의 6600V 곱하기 루트 3을 계산을 해줘서 그 값이 대략 346.41V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릴레이 시퀀스도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네, 시퀀스 문제입니다.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시퀀스도는 아닌 신출 문제이지만 크게 난이도 있게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시퀀스도를 보고 동작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릴레이 X1과 X2는요 각각 PB1 그리고 PB2를 누를 때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력 Y는 X1과 X2의 A 접점끼리 또 X1과 X2의 B 접점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출력 Y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PB1과 PB2가 동시에 눌려서 X1, X2의 A 접점이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PB1, PB2 모두 누르지 않을 때 X1, X2의 B 접점에 의해서 Y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PB1, PB2 둘 중 하나만 동작을 하면 출력 Y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출력 Y의 논리식을 가장 간략화하여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보시면 이 출력 Y라고 하는 건요, 다시 소문제 1번에서 이 출력 Y라고 하는 거는 이 X1 그리고 X2의 AND에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X1 바에 X2 바에 AND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서로 5월을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출력 Y의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간략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문제 2번 주어진 논리식에 대한 출력 Y의 진리표를 적는 문제입니다. 앞서 이 시퀀스도를 해석을 했을 때 출력 Y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X1과 X2가 동시에 동작을 해서 A 접점이 모두 붙거나 아니면 X1과 X2가 모두 동작을 하지 않을 때 B 접점에 의해서 출력 Y가 동작을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 진리표를 완성을 하면요, 모두 이 X1과 X2가 모두
1일 때, 모두 1일 때, 아니면 모두 0일 때 이 출력 Y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둘 중 하나만 동작을 할 때 출력 Y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1, 0, 0, 1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소문제 3번입니다. 주어진 타임 차트를 완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 PB1이 곧 X1이고요. 그리고 PB2가 곧 X2의 동작이기 때문에 PB1, PB2가 모두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이 출력 Y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B1, PB2가 모두 0 또는 1일 때 이 Y는 1이 되고 둘 중 하나만 1일 때 Y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다 0일 때 Y는 1이 되고요. 또 둘 다 1일 때 Y가 1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이렇게 타임 차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타임 차트는요, 이 수험생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진 타임 차트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임 차트는 조금 다르지만 이 동작 여부는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셨더라면 큰 문제 없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1의 논리식을 보고 논리 회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단 not 회로 2개, and 회로 2개, 그리고 오어 회로 1개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요. 먼저 입력 x1과 x2가 있고요. 그 다음 출력 y의 논리식을 보면 먼저 x1 and x2가 있죠. 그래서 x1, x2를 이런 식으로 and 회로가 있고 이렇게 x1이 입력, 그리고 x2도 이런 식으로 입력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x1 바 and x2 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nd 회로에다가 이번에는요 이 x1을 하나를 빼서 넣어 줘야 하는데 x1 바죠. 그래서 not gate를 하나 해주고 입력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x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를 빼서 not gate 다음에 이 and의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출력을 오어 회로에다가 하나씩 그려주시면 이때 이 출력이 바로 곧 y의 출력이 된다. 이게 곧 논리 회로가 되겠죠. 이 여러분들이 결선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회로를 작성해 주셨으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총점이 8점이기 때문에요. 이 소문제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문제에 대한 부분 점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특고압 가공 전선로 일부의 평면도이다. 각각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오. 문제에서 이 특고압 가공 전선로 일부 평면도가 주어졌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전에 출제된 기출 문제처럼 이 전주를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의 평면도입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명칭이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었을 뿐이에요. 순서대로요. 이 1번은 전주의 가로로 되어서 이 전선을 설치하는 완철이 되겠죠. 완철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완철을 기둥과 고정을 시켜주는 완철 밴드. 그 다음 3번은 그 완철과 완철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머신 볼트이고요. 다음 4번은 가공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현수 애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애자와 전선 사이에 있어서 이 전선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드 앤드 클램프 순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전 기출과 다르게 이 현수 애자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를 보시고 이 애자를 LP 애자 또는 핀 애자로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핀 애자 또는 LP 애자가 될 수가 없냐? 이 두 애자는요. 지지물과 수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시면 이 지지물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LP 애자 또는 핀 애자가 되고요. 이런 모양은 사실 이 평면도에서 절대 그 애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은
4번은 지지물과 전선을 지지하는 현수애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각기 5가지의 명칭을 적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를 틀렸다 하더라도 모두 틀린 게 아니라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틀려서 전부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에 쓰이는 애자의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애자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요. 그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설명이 긴 단답형의 문제 경우는요, 이 응시자분들도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응시자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을 했지만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답안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복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복원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문제 1번은 직선 선로에 사용이 되며 애자 상단 홈에 전선 홈과 바인드선 홈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전선을 얹어서 바인드선으로 전선을 고정시키며 기계적 강도와 객면 열화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33kV 이하의 전선로에만 주로 사용되는 애자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바라봐 주시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내용이 핀애자, LP애자가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애자는요, 일반적으로 33kV 이하에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절연을 위한 그 애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기계적 강도와 격면 열화 등의 이유로 이 사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핀애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문제 2번, 특고압 이상의 모든 선로에는 대부분 이 애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클레비스형과 볼소켓형 등이 있는 애자는 바로 현수 애자가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저압 가공 배전선로 또는 인입선 인류 개소에 사용하는 애자로서 주로 앵글 베이스, 스트랍과 소타랍 볼트, 인류 바인드선과 함께 사용하는 애자를 우리는 인류 애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압 가공 배전선로 또는 인입선 인류 개소에 사용하는 저압 인류 애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4번, 특고압 가공 배전 선로에서 수평각도 15도 미만 개소와 내장 및 인류 개소의 절연 전선을 지지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완철 등의 수직으로 설치를 하여 전선을 지지하고 전선 금구류 사이의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애자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LP 애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핀 애자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 핀 애자와 LP 애자 모두 이 완철 등의 수직으로 설치를 해서 전선을 지지하고 또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LP 애자는요, 주로 이 절연 전선을 지지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4번을 보고 LP 애자다, 이 내용을 가지고 LP 애자고 소문제 1번을 핀 애자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내용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응시자 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만든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답안도 서로 상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도 신출인데 그렇지만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문제 없이 계산하셨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빌딩에서 면적당 부하 용량이 각각 조명 설비는 20V/A 제곱미터, 동력 설비는 35V/A 제곱미터, 냉방 설비는 40V/A 제곱미터일 때 이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일 때 이 빌딩에 설치된 변압기 용량을 kVA 단위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부하 단위가요, 볼트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 면적에 따른 값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변압기 용량은요, 이 각각의 부하 설비를 전부 더해서 이 면적을 곱하면 제곱미터, 그리고 제곱미터가 서로 약분이 되니까 변압기 용량이 나오게 되겠죠. 대신에 이 단위가 kVA/A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만 해주시고 이 내용만 주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구해보면요, 먼저 조명 설비 20 더하기 동력 설비 35 더하기 냉방 설비 40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면적 6
만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했을 때 그 단위는 볼트 암페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시면 그때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그 답이 57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아마 모두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번 KC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철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접지 공사를 그림과 같이 노출 시공하고자 한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전에는요 이 지표면에서 합성 수지관 사이의 높이까지 물으면서 출제가 되었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요 바로 접지극의 지하 매설 깊이 그리고 철조와 접지극 사이에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요 이 필기 5과목에서도 종종 출제가 된 내용이죠. 바로 KC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따르면요 이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을 하되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지 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서 매설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실 때 이 접지극의 지하 매설 깊이는 0.75m 이상, 그 다음에 철조와 접지극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요 이 소문제 2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를 틀렸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54kV 3상 3선식 전선로에서 각선의 정전 용량이 각각 CA는 0.031 마이크로페럿, CB는 0.03, CC는 0.032 마이크로페럿일 때 변압기의 중성점 잔류 전압은 몇 볼트인지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죠. 게다가 이 숫자도 바뀌지 않고 항상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성점 잔류전압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하는데, 이 공식만 알면 그대로 값을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래서 한번 공식을 바로 적어보면요 이 중성점 잔류전압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를 먼저 적어보면 분자는 루트에 굉장히 길죠. 바로 CA에 CA-CB 플러스 CB에 CB-CC에다가 다시 이것에 플러스 CC에 CC-CA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모는요 각각의 각선의 정전 용량 CA 더하기 CB 더하기 C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에다가 대지전압 2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값만 대입해 주시면 끝이 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 볼게요. 이번에도 분자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분자는 루트에 먼저 CA는 0.031에다가 0.031 마이너스 CB는 0.03이고 플러스 이번엔 CB죠. CB는 0.03 마이너스 CC는 0.032 플러스 마지막 CC는 0.032 에다가 0.032 마이너스 CA 0.031을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요 CA, CB, CC를 모두 더한 0.031 플러스 0.03 플러스 0.03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추가로 대지 전압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대지 전압은요 이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154 이것을 살짝 옮기겠습니다. 살짝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곱하기 성간 전압 154 킬로볼트니까 15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루트 3을 나눠준 게 바로 대지 전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1655.91V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답안에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공식을 알고 대입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15번입니다. 그림의 접지 시스템의 시설에 따른 종류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특고압, 그리고 고압, 저압뿐만 아니라 필의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까지 모두 통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접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 접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답안에 통합 접지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도 종종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반가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입니다. 거리가 1000m인 배전선로 공사에 있어서 단면적 22제곱밀리미터의 알루미늄 선으로 계산된 것을 저항이 같은 경동선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추가로 조건에 알루미늄 선의 저항률, 그러니까 고유 저항이죠. 35분의 1 옴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이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내용을 보시면요. 이 같은 거리의 배전선로 공사를 하니까 거리는 서로 1000m로 같죠. 그리고 기존의 알루미늄 선과 동일한 저항을 가지는 경동선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선의 저항을요. 제가 R1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동선의 저항을 R2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저항이 서로 동일하겠죠. 이때 이 저항 R은요. 저항 R은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죠. 바로 고유저항 로에다가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선의 고유저항 그리고 단면적을요. 제가 로1 그리고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이 경동선을요. 제가 로2에다가 A2에 L이라고 해 볼게요. 여기서 이 길이는 서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L로 갖고 이 두 식도 저항이 서로 같으니까 서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동선의 단면적 A2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면적 A2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넘겨서 그러면 이 로1분의 로2에다가 A1이 되고요. L은 서로 약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경동선의 단면적 A2는 로1은 35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2는요. 이 5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선의 단면적, 알루미늄 선의 단면적 A1을 곱해 주시면 2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이 14제곱밀리미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이 전선 단면적은요. 반드시 공칭 단면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값이 더 큰 16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상 2선식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전동기가 누전으로 인해서 외함에 전기가 흐를 때 사람이 접촉하였다. 이때 접촉한 사람이 감전되었을 때 그 순간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변압기 2차 측 접지 저항은 10옴이고요. 전동기의 외함 접지 저항은 100옴이라고 하고 변압기 및 선로의 임피던스는 무시한다 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이 2차 측 전압이 220V가 공급이 되고 이 전동기가 누전이 돼서 외함에 전기가 흐르게 됐을 때 이 220V에 의한 전류가 외함에 흘러서 외함 접지 저항을 지나 대지를 따라서 2차 측 접지 저항을 지나서 이런 폐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요 한번 회로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회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있고요. 220V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함 접지 저항과 2차 측 접지 저항이 대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외함 접지 저항은요 문제에서 100옴이라고 했고요. 2차 측 접지 저항은요 문제에서 10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외함을 만져서 그 순간 감전되는 전압은요 바로 이 회로에서 외함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요 예전 필기 회로이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직렬 회로에서 전압 분배 법칙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이 외함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V트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 저항의 합분의 자기 저항
R2가 되고요. 즉 외함 접지 저항이죠. 이곳에다가 전원의 전압 V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이 R1은 10이고 R2는 100이고 그 다음에 R2는 100이고 여기에다가 전원 전압 220V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요. 그 계산값이 200V가 나오게 됩니다. 200V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먼저 적고 값을 대입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바로 값을 대입해서 200V를 얻어서 답안으로 작성해 주셔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KC 신출 단담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또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압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 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고 또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KC 문제가 단답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추기가 좀 어렵죠. 아까 그 전기 품샘 해설서 문제도 그렇고 이번 실기 시험을 보면 전체적인 계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기보다는 단답형 신출로 점수가 깎여서 시작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응시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문제를 보면요, 이 내용도 K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를 보시면요, 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해야 한다. 그래서 답안에 0.15m 그리고 0.3m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문제도요, 하나를 틀려도 맞춤 문제에 따른 부분 점수는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문제를 볼게요. 19번입니다.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과 조명 방식 4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게 기존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총 5가지의 조명 방식을 적었어야 했는데 이번 시험에는 한 가지를 줄여서 4가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건축과 조명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조명 방식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천장에 매입을 하는 조명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답안과 더불어서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이 다운라이트 방식, 그리고 코퍼라이트 방식, 그리고 라인라이트 방식도 있게 되고요. 추가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시면요, 이 형광등이 천장에 매입이 되어 주로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전부 다 매입 형광등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핀홀 라이트 방식이란 것도 있는데 이 핀홀 라이트 방식은요, 이 다운라이트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운라이트 방식이란 것이 이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요, 그 조명을 매입하는 그런 조명 방식이 되는데 이 핀홀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을요, 이 천장에 뚫어서 조명을 매입하는 방식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4가지를 작성해 주셨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힌 정답에 따라서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배관 심벌을 보고 그림의 명칭을 적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기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기존에서는 항상 이 배관의 심벌에서 전선관의 명칭만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 이 전선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명칭을 전부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공사 기사에서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전기공사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적을 때 이 배관 심벌을 보고요,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명칭을 전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요 1.6 제곱밀리미터 2가닥을 천장 음폐 배선으로 넣은 1.6mm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2번은 1.6 제곱밀리미터 2가닥을 마찬가지로 천장 음폐 배선으로 이번에는 16mm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이다 라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본문에 따른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이게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복원된 문제 내용으로는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1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가보건 해설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단답형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불합격이 되는 시험이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따릅니다. 어찌됐든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